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19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그 배경이 달라져서 조금 의아하실 텐데, 제가 강의실에서 19장, 20장 수업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 찍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뭐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영상 열심히 찍었는데 다시 한번 찍어야 되는 게 두 번 수고하는 것 같아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이번 19장 수업에서는 수용액의 이온 평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9장 안에는 산염기 완충용액의 평형, 그 다음에 산염기 적정곡선, 난용성 이온 결합 화합물의 평형, 착이온에 포함된 평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이제 그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들었던 게 이제 16장에서 이제 반응 속도론 했었죠. 그리고 17장에서 평형하고 18장에서 산염기 평형을 했었어요. 근데 그 17장에서 배웠던 평형, 18장에서 배웠던 산염기 평형이 이번 19장에서 완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완충용액이랑 우리가 이제 적정하는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그 산염기 완충용액입니다. 산염기 완충용액이란 산 또는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pH에 미치는 효과를 줄여주는 용액이라고 되어 있고, 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 19.1에 보면은 용액의 pH 5짜리가 있어요. 5짜리가 있고, 위에는 완충 능력이 없는 용액에 산이나 염기를 첨가한 거고, 밑에는 완충 능력이 있는 용액에다가 산염기를 첨가할 때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완충 용액에 있는 상태에서 산을 집어넣게 되면 pH가 확 바뀌어요. 여기 pH 5짜리에서 pH 2짜리로 바뀌죠. 그리고 염기를 첨가하면은 pH 5짜리가 pH 1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완충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용액에다가 산 또는 염기를 가하면은 pH가 5짜리가 4.98, 5.02로 변합니다. 즉 완충 용액이라고 하면은, 완충이라고 하면 어떤 푹신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충 용액이라 하면 수용액 속에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충 용액의 조건으로는 산 성분과 염기 성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완충 용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완충 용액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형이나 산염기 평형에서 배웠던 짝산과 짝염기가 쌍으로서 약산의 짝산과 짝염기가 용액 안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완충 용액이 나타나는 원리는 공통이온 효과 때문입니다. 공통이온 효과고 커먼 아이온 임팩트라고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 산염기 평형이랑 평형에서 배웠던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액 안에 이미 그 이온이 포함된 평형의 혼합물에 첨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주어진 이온을 그 이온이 이미 포함된 평형 혼합물에 첨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평형 위치는 그 이온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우리가 공통이온 효과였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CH3COOH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CH3COO- 는 아예 안 들어간 거죠.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순히 얘만 들어간 거죠. 수용 X계. 그랬을 때 해리 백분율이 1.3이래요. 근데 해리 백분율이라고 하면은 초기 농도분의 해리된 농도의 비율에 곱하기 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100개의 CH3COOH가 있었는데 이 중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된 게 CH3COO-와 H+로 되는 것들이 30개가 있다면은 해리 백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라는 거죠. 30%. 근데 해리 백분율이 1.3개라는 거는 이 중에 100개 중에 약 1개 정도가 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수소는 다시 물과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데 그 농도의 이온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때의 pH는 2.89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그러니까 2.89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CH3COOH를 0.1몰 넣어놓고 만약에 CH3COO-를 임의로 첨가를 해줬어요. 헬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0.050몰을 넣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왼쪽에서 보는 CH3COOH-가 이온화 된다고 하면은 CH3COO- 플러스 H+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온화 됐었을 때 나타나는 이온을 미리 첨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리 백분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원래 해리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 해리가 되었을 때의 용액이 충분히 가져 있다가 하면은 그쪽으로 안 가려 하겠죠. 그래서 pH가 이렇게 2.89까지 안 떨어지고 4.4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CH3COOH에다가 아까 CH3COO-를 0.05몰을 넣었는데 더 넣었다고 할게요. 2배 정도. 그러면 해리 백분율은 더 떨어지겠죠? 0.018. 그때의 하이드로늄 이온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pH는 4.74가 되겠죠. 그리고 1.0 곱하기 0.15 1.0 곱하기가 아니래요. 죄송해요. CH3COOH가 0.10몰 있었을 때 CH3COO-를 0.15몰을 넣어줬다고 하면은 해리 백분이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만큼의 하이드로늄이 나타나고 pH는 4.90이 되겠죠. 자, 이 표는 공통이온 효과를 설명해주는 표예요. 그래서 공통이온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주어진 이온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이온화 되고 나서의 두 개의 성분이 서로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개의 성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완충용액의 작용을 보게 되면은 완충제의 구성 요소를 보면 HA와 A-로 되는 거죠. 그래서 H는 수소고 A는 내 엑시드를 나타내겠죠. 적은 양에 첨가된 OH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소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를 통해 평형 위치가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앞에서 말한 CH3COOH가 물에 들어가면은 CH3COO- 플러스 H3O+가 되는데 만약에 물에다가 요 용액에다가 얘를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이쪽으로 안 가겠죠. 평형 위치 쪽으로. 그래서 첨가된 H3O+는 CH3COO-와 반응하여 평형을 왼쪽으로 첨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겠고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H+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은
OH는 첨가된 OH는 CH5OH와 반응하여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즉 만약에 여기 용액에다가 그 CH3COO-를 넣게 되면 평형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반대죠. 여기도 OH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얘랑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얘랑 반응하겠죠. 얘랑 반응하니까 H3O 플러스와 OH-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겠고, 얘는 CH3COO-는 H 플러스를 갖고 와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OH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CH3COO COO-가 받아들여야 되는 H가 없어지니까 왼쪽으로 갈 수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OH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물이 되고 얘의 반응이 왼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완충용액의 성분들이 첨가된 대부분의 H3O 플러스와 OH-를 실질적으로 소모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게 완충용액이에요. 그래서 CH3COO-와 COH3COOH와 CH3COO-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H 플러스가 들어갔어요. H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H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CH3COO-가 H 플러스와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하면서 CH3COOH의 농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얘는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OH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OH는 H와 결합을 하겠죠. 누구랑? CH3COOH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면서 OH랑 결합을 할 거고 물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CH3COOH에서 H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충용액이라고 하면은 산이랑 약산이랑 약염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HA와 A-가 두 개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 그랬나요?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은 CH3COO-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그러니까 당근 색깔이라고 하죠. 분홍 색깔이랑 여기 하늘 색깔은 CH3COOH인데, 그림으로만 보면은 개수가 여기는 가운데서 네 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됐어요? 5개가 된 거죠. 하나가 없어진 거죠. 여기 보라색이.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은 5개로 집어넣은 거겠죠. 개수로만 봐도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완충 성분들의 상대적인 농도를 보게 되면은 CH3COOH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CH3COO-가 되고 H3O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수용액 상태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KA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있던 것만에 이온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H3COOH 분의 여기 해리된 농도 이렇게 되겠죠. CH3COO- 플러스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얘를 왼쪽으로 넘기는 거죠.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 KA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KA가 이제 산해리 상수가 상수이니까
H3O 플러스는 완충제의 구성 농도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즉 얘는 이제 상수고 얘 CH3O 플러스 농도 자체는 만약에 CH3COO- 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게 되면은 얘의 농도는 CH3O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하겠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CH3COOH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얘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HA와 HA 플러스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게 하나를 고정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H3COOH를 고정시키고 CH3COOH를 증가시켰다고 하면은 당연히 얘의 농도는 증가할 거고 반대면은 감소하겠죠. 반대면. 그래서 산내리 상수는 놔둬줄 거고 평행 상수니까.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첨가되는 H3O 플러스나 OH가 완충용액의 pH에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은 다음 용액의 pH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고 A번이 0.5몰 CH3COOH와 0.5몰 CH3COONA 얘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온화되면 CH3COO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리고 2번에는 0.02몰 고체의 NaOH A의 완충용액 1리터에 첨가한 후에 pH를 보고 0.02몰 HCl을 A 요 용액에 첨가한 후에 pH를 구하라는 거죠. 단 CH3COOH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고 있고 부피 변화에 따라서 이게 그 KA 값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부피 변화는 무시하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A를 알고 있고 짝쌍과 짝음기의 초기 농도를 알 수가 있고 초기 농도에 비해 상대적인 해량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반응표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첨가되는 CH3O 플러스나 OH가 완충용액의 pH에 미치는 효과로서 아까 이제 그림을 문제를 풀어볼 텐데 초반에는 어떻게 됐어요? CH3COOH에 H3O 0.5몰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물속에도 뭐가 있어요? H3O 플러스가 있죠. 얼마만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있잖아요. 그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교수님 여기 물에 있는 그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는 왜 계산 안 하나요?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0.5몰이고 여기도 0.5몰 있었어요. 앞에서 0.5몰 가깝게 있었고 만약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변화가 되면 얘는 0.05몰 마이너스 X고 여기도 0.05몰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X가 생길 거고 들어간 만큼 여기가 아까 소비된 만큼 얘네 두 개가 쪼개지겠죠. 하나가 쪼개지면 얘네 두 개가 생기니까 각각에 쪼개질 거고 이게 만약에 그 초기 농도가 CH3O 플러스가 이제 X이고 얘가 만약에 농도가 아주 많았다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된 게 0.0 그러니까 CH3COOH가 이온화 됐는데 얘가 이온화된 게 많지 않아요.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면은 CH3COOH 중에서 이온화된 게 아주 작다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X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H3COOH 되고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충 물결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대충이라는 거예요. 0.05몰 크게 변화 없다. 그냥 마이너스 X 무시하자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초기 농도도 똑같죠. 플러스 X가 되었고 얘가 이온화인데 여기도 대충 비슷하게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5몰 여기도 0.5몰 X만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평형상수는 CH3COOH 분의
그쵸? 여기 CH3COO 마이너스 CH3O 플러스인데 얘가 만약에 평행에 조달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KA에 곱하기 H3COO 마이너스 CH3COOH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앞에서 잠깐만요. 앞에서 여기서 요 농에 그 KA 값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A 값 여기 주어주고 여기 농도 그대로 0.05몰 쓰면은 pH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앞에서 그렇죠?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농도가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상수되니까 그 KA 값이랑 지금 H3O 플러스 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고 취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찜찜하죠. 뭐가 찜찜하냐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x를 무시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가정을 검토합니다. 어떻게 검토하냐면, 자, 이게 그 전체 농도에 비해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값, 즉 0.05몰에 대해서 얘가 갖고 있는 게 그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비율을 보게 되면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그 H3 얘의 농도가 X의 농도가 여기도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농도.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H3O 플러스 했을 때 이 값이 여기 0.50몰 플러스 X니까 X가 0.05보다 얼마만큼 많이 차이느냐라고 봤을 때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가정을 하고 검토를 했을 때 5% 이내면 그냥 대충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충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하고 얼마만큼 되는지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 pH가 요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제 OH를 첨가하게 됐죠. OH를 첨가하게 되는데 1리터 용액에 0.02몰의 OH를 집어넣으니까 몰 퍼 리터잖아요. 단위가 몰 퍼 리터니까 농도는 요만큼 되겠고 0.02몰이 되겠고 우리가 초기 농도가 0.5몰이었고 그렇죠? 첨가된 게 요거는 거죠. 그리고 반응을 하기 전에는 0.5몰이었고 그 다음에 H2O 플러스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반응을 해야지 간다는 거고. 그러면 H2O는 아까 말했듯이 초기 농도의 물에 대한 농도는 없는 거죠. 자, 반응이 됐어요. 반응이 되었고 다 소비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0.02몰이 다 소비가 되면은 1대1 반응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0.02몰이고 여기도 0.02몰이 되겠죠. 그리고 평행에 도달하면은 0.48이고 0이고 0.05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응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자, 평행에 도달했어요. 평행에 도달했고 해리가 된 게 요만큼이에요. 자, 해리가 된 게 요만큼이고 만약에 이제 얘가 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얘가 물이랑 만나갖고 똑같이 X가 나오고 X 플러스가 되겠죠. 반대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평행에 도달하면은 0.48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찢어지면서 0.02 플러스 X고 X가 되겠죠. 자,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H3O 플러스 농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KA 값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무시하죠. 무시해갖고 농도에 대한 차이 없고 그래서
0.052분의 0.48로 하게 되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pH는 4.77이죠. 앞에서 다음 거 보고 하죠. 자, 세 번째 똑같이 수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반응하기 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값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평형에 도달한다, 여기까지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의 이제 평형에 대한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거 한번 차례차례 볼게요. 1번에서 보면 pH가 지금 그 CH3COOH와 CH3COO-가 0.5 대 0.5 1대1로 들어가면 4.74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OH를 0.01을 첨가했어요. 그래도 pH는 지금 4.74로 됐죠. 많이 변하지 않았죠. 다음에 얘도 OH가 들어가도 앞에가 뭐가 들어갔나요? 앞에가 OH가 먼저 들어갔네요. 뒤에 H 플러스가 들어가도 4.70으로 바뀌죠. 즉 완충 용액은 CH3COOH, CH3COO-처럼 어떤 HA나 A- 짝산에 대한 짝염기에 대한 게 섞여 있다고 하면은 pH가 많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으로 가려고 하는 왼쪽으로 가느냐, 반응물 쪽으로 가냐, 생성물 쪽으로 가냐가 공통 유효가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 앞에서 배웠던 거 지금 거의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방법들을 이걸 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헤더슨 바젤바르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얘네를 지금 한 방법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HA 물 들어가고 A-H3O 플러스로 되고, 똑같이 KA 표시할 수 있죠. 요거분의 요거 표시할 수 있고, 이거 H3 플러스 하면 이렇게 놔두고, 얘를 양쪽에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러면 pH로 나타낼 수 있고, pKa는 결국은 뭐예요? 로그 한 거분의 엑시드분의 베이스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엑시드분의 베이스분의 비율. 좀 오타 같은데, 이거 베이스분의 엑시드 같은데, 그쵸? 여기 위에가 엑시드고 여기 베이스인데 오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헬더스 하젠바겐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엑시드분의 베이스가 맞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pKa고, pKa가 올라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pH는 pKa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보다 HA인데, 얘를 이제 역수가 되면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맞네요. 지금 다 책을 잠깐 봤더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식 맞고요. 어쨌든 헤더슨 하이젠바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H는 pKa에다가 로그 엑시드 농도분의 베이스 농도고, 엑시드분의 베이스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변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완충 용액이 그러면은 완충 용액이 한두 끝도 없이 그 완충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충 용액에다가 어떤 용액을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으면은 걔가 완충 용액이 넘어서면은 pH가 변하겠죠. 그래서 아까 CH3COOH에다가 CH3COO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얘에다가 염산을 왕창 집어넣으면은 pH가 한두 것도 없이 안 변하는 건 아니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충 용약은 pH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이고, 완충 용액의 범위는 결국은 뭐냐면 완충 용액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pH를 말해요. 완충 용액의 그 성분들의 농도들이 진할수록 완충 용량은 커지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완충 용액이 결국은
안에 들어가 있는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충 용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완충 용액의 pH는 완충 능력과 별개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비율이니까 초기분의 그러니까 HA분의 A-의 초기가 1대1이라고 하면 여기 1이고 똑같이 여기 농도 얘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1.02가 됐고 여기 0.25분의 1.75가 됐어요. 7.0이고 여기는 0.24분의 1.76이 7.33인데 여기 보면은 그 완충 그 비율에 따라서 이 pH가 변하는 거지 얘의 완충 능력과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완충 용액의 능력은 구성물의 농도가 같을 때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완충 용액의 유용한 범위는 산성분의 pKa의 플러스 마이너스 1 pH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과 pH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충 용액의 성분들의 농도가 있고 여기 초기 농도가 4.74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완충 용액의 pH가 완충 용액의 농도가 지금 0.03이고 0.10이고 0.3이고 1.0이에요. 그러면은 그 완충 용액의 농도 성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pH 변화량은 작다는 얘기죠. 즉 완충 용액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죠. 완충 용액에 완충할 수 있는 뭐랄까요? 분자들이 많다고 하면은 밖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걔네를 다 흡수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완충 용액의 조사에서 분자 그림을 이용을 할 건데 아래의 분자 그림은 HA와 A- 이루어진 4가지 완충 용액의 시료를 나타낸다. 그래서 HA는 파랑으로 A- 녹색으로 표기하였으며 다른 이온과 물은 생략하였다. 자, 그래서 A는 어느 완충 용액의 pH가 가장 높은가? B는 어느 완충 용액이 가장 큰가? C는 시료 1을 시료 2로 바꾸려면 소량의 센 산을 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센 염기를 가해야 하는가? 부피 변화는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봤더니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녹색만 있는 게 있고 녹색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은 녹색이 A-고 이 두 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HA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음을 보고 할까요? 자, 아까 보면은 HA와 A-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색깔을 B가 시료 1은 시료 1 여기 앞에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개 3개니까 1대1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개 2개니까 어떻게 돼요? 0.5인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 3은 어떻게 돼요? 1이게 다시 1인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0.5인데 자, 그러면 1번과 3번만 비교해 볼게요. 1번만 3번과. 그러면 얘네는 3개, 얘네도 3개죠. 그러니까 HA가 3개, A-가 3개고 3번은 HA가 4개, A-가 4개예요. 즉 어느 게 완충 용량이 더 높아요? 이 B번 먼저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3번이 더 큰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풀면은 시료 4가 비율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pH는 pKa 더하기 로그 엑시드 분의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이 비율이 높은 게 pH가 높겠죠. 즉 pKa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 비율만으로도 pH를 예상할 수 있고, B번 같은 경우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HA분의 A가 똑같을 때 완충 용량은 가장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과 4번 중에서는 1대1이 안 되니까 1대1이 넘어서니까 아니 1대1이 아니죠. 2번과 4번이죠. 1번과 4번이래요. 자, 그 1대1이 되는 건 시료 1과 시료 3이죠. 그래서 그리고 시료 2와 시료 4는 0.5와 2죠. 그쵸? 그래서 1대1이 되는 게 완충 용량이 가장 크고, 그 와중에서도 1번과 4번만 보게 되면은 3번이 조금 더 완충 용량을 가진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완충 용량이 3번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C번 같은 경우는 시료 2는 시료 1보다 HA분의 A-가 낮으므로 시료 1의 소량을 산을 가하면 A-를 HA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완충 용액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완충 용액은 우선 짝쌍과 짝염기를 써야겠죠. 그래서 짝쌍과 짝염기의 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할레스는 할젠바그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pH 값을 주는 A- per HA의 B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충 농도를 선택하고 혼합된 양을 계산하고 성분들을 혼합하고 pH를 원하는 값으로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중화법은 적정량의 산의 NaOH 용액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예제로 보겠어요. 예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완충 용액을 실제로 제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를 물어봤고, 말로써 주루주루 설명했는데,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성비가 석회질을 풍부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환경화학자가 pH 10.00의 탄산염 완충 용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0.2몰 NaHCO3 1.5리터에 첨가해야 될 얘의 양의 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Ka 값 주어졌죠. 그래서 얘의 평형을 우선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평형식 세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Ka 구하면 초기 농도분의 이온화됐을 때 농도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H3 이걸 넘길 수 있겠죠. 넘길 수 있겠고, 또는 여기다가 이제 로그 취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로그 뭐 이렇게 취하면 pH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긴 다음에 하면 pH고, 자, 그래서 농도 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여기 값 주어졌죠. 4.7 곱하기 10-11승 이고, 여기 농도 아까 여기 농도 주어졌죠. 농도 주어졌고, H3 O 플러스, H3 O 플러스는 여기 주어졌고,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 이제 값을 구해야 되니까 0.094 몰수가 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처음에 주어줄 때 10.0리터 아니야, 그 1.5리터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몰농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a2CO3의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 용량 있고 몰농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곱해주면 몰수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화학식량 곱하면 몰수 없으니까 그람수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0.2몰 NaHCO3 1.5리터에다가 Na2CO3를 15g 가하면은 우리가 pH 10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pH
근데 교수님 H3O 플러스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pH를 주어졌기 때문에 얘 구해야 되는 거죠. pH는 마이너스 로고 H 플러스니까 이거 갖고 요거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산염기 지시학으로 넘어갑니다. 산염기 지시학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그 산과 염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pH를 어떻게 하냐, pH 미터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실험 수업 시간에 pH를 측정하는 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랑 그 다음에 pH 미터, 그 다음에 산염기 지시학으로도 아마 실험을 할 거예요. 그때 쓸게 될 건데, 산염기 지시학은 약한 유기산으로 짝염기와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산염기 지시학이고, 지시학을 이용하는 실험에서 보면은 종말점에서 대략 pH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험을 할 거면 pH의 종말점에 대한 pH를 미리 알고 실험을 해야 되지, 완전히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ln 이제 in 마이너스 분의 h라고 하면은 아니요,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냐. in 마이너스 분의 hin이 만약에 이제 비율이 10대 1이에요. 이렇게. 근데 10대 1보다 클 경우에는 색이 나타나고, 만약에 반대이다 그러면은 ln의 색깔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비율이 10대 1보다 크다 라는 거는 얘의 농도가 더 많은 거죠. hin에. 그리고 만약에 반대다 얘의 농도가 더 크다 그러면 in의 농도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요 앞에서 우리가 그 당량점과 종말점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당량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농도예요. 즉 H3O 플러스와 OH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런데 종말점은 엔드 포인트라고 하고, 지시학이 색이 바뀔 때의 농도예요. 즉 당량점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막 계산을 했을 때, 뭐 실험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정확히도 할 수 있겠는데, 계산을 해갖고 몰수가 똑같아지는 지점, 또는 아주 정밀한 실험,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정 실험하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말고 진짜 완전 정확하게, 완전 극도로 정확하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게 당량점인데, 종말점이라는 건 뭐냐면 산염기 지시학을 사용을 해갖고, 산염기 지시학에 의해서 색깔이 변화돼 갖고 나타나는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량점에서 한 방울 정도 변화로 큰 pH 변화가 나타난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산염기 지시학과 대략적인 pH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당량점, 종말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약에 보면은 그 산염기 지시학이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고유마다. 즉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뭐가 있네요. 페노프탈레인 한번 볼게요. 요거 페노프탈레인 보게 되면은 pH 8에서는 약간 하얀색이고, pH 10 넘어가면 10 가까이 되면은 이제 그 분홍색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pH가 11이에요 또는 7이에요 그러면은 페노프탈레인 갖고 산염기 적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것들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pH가 7이다 그러면은 메틸레드 브로모틸로 블루랑 페닐레드 이런 걸 써야겠죠.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산염기 지시학은 각각의 물질이 그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산염기 지시학 중에서 그래도 그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데에는 이 산염기 지시학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 그래서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표적인 거 페노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레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브로모펜로블루, 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적어도. 페노프탈레인, 메틸레드, 페닐레드, 죄송해요, 메틸레드 네 가지죠. 페노프탈레인, 페닐레드, 메틸레드, 그 다음에 티모블루, 요 네 가지 정도 할게요. 좀 쉬운 것들로.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자, 그래서 브로모티몰 블루 색깔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원래 무색이에요. 무색인데 얘가 pH가 변하게 되면은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염기색에서는 이제 파란색을 띠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산염기 지시약은 그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가 되는 거고,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얘가 결국은 그 평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산염기 적정 곡선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있는 거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이게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은 아니죠. 산염기 평형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게 이제 평형 배우고, 그 다음에 산염기 평형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산염기 평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용액에서 이온 평형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완성점이 이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정의 곡선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pH가 그 X축이 NaOH의 용액이에요. NaOH 용액이고, 그 첨가된 NaOH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은 뭐가 되냐면 0.1몰 HCl 40ml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Cl 40ml가 요렇게 있고, 그 위에 NaOH를 한 방울씩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빵이라고 해 있는 게 0.1몰 HCl 40ml에 NaOH를 하나도 첨가 안 했을 때가 0이고, 여기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렸을 때가 바뀌는 pH를 그린 거예요. 근데 40ml 보면은 어떻게 돼요? 메틸레드에서 색깔이 변하고 이제 확 변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앞에서 뭐 배웠어요? 앞에서 완충용액 배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짝산과 짝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짝산과 짝염기가 들어가면 이 pH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요렇게 완만하게 되겠죠. 뒤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염기 적성 곡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1몰 HCl 40ml에다가 NaOH 0.1몰짜리를 한 방울씩 집어넣었더니 40ml 똑같이 1대1이 됐을 때 pH 1이 되고 그 다음에 메틸레드와 페노프탈레인에 대해서 색깔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하나 다시 또 연결하자면 종말점과 당량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하게 보면은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메틸레드로 딱 떨어뜨렸는데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얘가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당량점에 7.0까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pH를 맞출 때에 산염기 지시약에 의해서 색깔을 맞춘다 그랬는데, 만약에 센 산과 센 염기를 이용을 해서 pH 7까지 내가 딱 맞추겠다, 당량점까지 맞추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완충 작용이 없기 때문에 요 pH에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순간 pH가 확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림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기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그 HCl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NaOH가 들어갔을 때의 모습, 그리고 완전히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뒤에서 완충 용량도 다시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정 중에 pH를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초기 pH는 H3O+고 HA가 있죠. 그리고 pH는 마이너스 로고 H 플러스죠. 이거는 일반화학 수준이죠. 그래서 일반화학 수준, 고등학교 수준. H 플러스라고 하면 안 되고요. H3O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당량점 이전의 pH는 초기 몰수의 H3O 플러스의 부피, 산의 부피분의 산의 이제 몰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몰 농도를 구하면 몰 퍼 리터니까 몰수가 나오겠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첨가된 OH의 이제 몰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잔류된 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니까 원래 잔류된 H3O+에서 OH가 첨가된 걸 빼면 되겠죠.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잔류된 H3O+의 농도는 산의 부피와 염기의 부피분의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H3O+의 잔류된 농도이고, 얘를 pH를 똑같이 나누면 pH는 마이너스 로고 H3O+인데, 여기에 있는 H3O+와 위에 있는 H3O+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거는 초반기에 있는 HA에 의한 H3O+고, 얘는 초반기에 있는 거에다가 OH를 첨가해서 소비되고 남은 것들의 H3O+에 대한 농도겠죠. 자, 그리고 당량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량점에서는 원래 이론적으로 당량점에서는 pH가 7이죠. 똑같은 몰수니까. 그리고 당량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초반기에 있던 H3O+에 첨가된 OH에 의해서 당량점에서는 다 소비되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량으로 들어가겠죠, 과량으로. 그래서 과량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제 POH로 계산할 수 있겠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농도, 결국은 pH는 14 마이너스 POH죠. 그래서 OH의 농도는 전체 부피분의 몰수인데, 여기에 POH는 마이너스 로고 POH고, 여기서 말하는 OH는 어떻게 된 거예요? 초반에 HA에서 H3O+가 생성된 거를 OH가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OH의 농도란 얘기죠. 그래서 pH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그래서 40ml의 0.1몰 HCl을 0.1몰 NaOH를 적정을 한다. 그리고 처음 pH는 HCl의 용액의 pH다. 그래서 농도를 주어줬죠. 농도를 주어줬으니까 pH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20ml의 NaOH를 첨가한 후 pH를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되겠죠. 원래 처음 들어가 있던 애들의 몰수에서 첨가된 OH의 몰수를 그냥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H3O+의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이용해서 pH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H를 구했고, 만약에 당량점에서는 들어간 처음에 있던 H3O+의 농도와 OH가 첨가된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pH 그냥 7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걔의 농도를 넘어섰어요.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다 소비가 되고 나머지 과량에 대한 OH가 남겠죠. 그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거 다 소비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를 계산하면 몰수가 나오겠고, 그거를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몰수.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네. 몰수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몰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몰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갔던 H3, 그러니까 산에 있던 부피와 OH에 들어간 부피의 총 부피가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 구할 때 몰 퍼 리터라고 할 때 리터가 단순히 OH가 집어넣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몰농도를 구해야 되고, 다시 이제 POH 구할 수 있고, 이 pH는 14-1.9가 되겠죠. OH의 농도를 구하면 12.0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약산과 센 염기의 적성 곡선이에요. 아까는 센 산과 센 염기의 적성 곡선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게 평형과 산염기 평형과,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완충용액이잖아요. 완충용액에 대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완충용액을 처음에 할 때 그 센 산과 아니에요, 죄송해요, 약산과 약염기가 들어갔을 때 완충용액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센 염기는 필요 없고, 여기 요 약산만 들어갔을 때 완충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곡선이 위에서 이렇게 쭉 됐잖아요. 이렇게 거의 일자로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변했잖아요. 이게 완충 효과 때문에 그래요.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HPR, 이거 뭐죠? HPR이 플로밍 엑시드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HPR이고 0.1몰의 이제 그 HPR 40ml에다가 NaOH로 적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똑같이 용액을 두고 위에서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pH가 변하지 않아요. 잘. 만약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센 산과 센 염기처럼 이렇게 확 변하지 않죠. 확 변하지 않아요. 확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완만하게 변하다가 당량점 이점에서 확 변하죠. 이 당량점 이점에서 확 변하는 이유는 여기가 센 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 색깔, 약간 보라색이 아니라 이게 뭐라 해야 돼? 핑크색에서 노란색까지 이가 완충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완충 용액의 완충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충 영역이 될 거고, 그 지점을 지나면 이제 당량점을 지나면 pH가 변하게 되겠죠. 이게 메틸 레드고 똑같이 빨간색, 그러니까 핑크에서 노란색까지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똑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초기 농도 pH Ka는 HA분의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분의, 그리고 만약에 얘가 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를 두 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번 쓸 수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은 죄송해요. H3와 OH면 그쵸?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니까 루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똑같다고 하면 요게 제곱이 되겠고, 그렇죠? 제곱이 된 다음에 얘를 넘기면은 뭐 KA에 HA가 되겠고, 제곱을 루트로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당량점 이전의 pH를 보면은 H3O 플러스는 KA에 A-분의 HA 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거 앞에서 배운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약산과 센 염기에서 이제 당량점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에서 구한 거에다가 다시 이제 OH 똑같이 할 수 있죠. OH가 이제 뭐 이렇게 물결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될 거고, KB는 KA분의 KW로 될 거고, 요거 그냥 넘기면 똑같죠. KW는 KA 곱하기 KB니까. 그 다음에 A-로 될 거고, 여기 토탈 부피분의 초기 농도고,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H3O 플러스는 대충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농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여기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지금 그 데자뷰 같이 똑같은 거 그냥 반복하는 거죠 지금. 자, 프로판산이네요. 맞네요 아까. 자,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센 산과 센 염기, 그 다음에 약산과 센 염기 했는데, 요거일 때 pH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0.1몰 프로판산 HPR이 KI 값이 요만큼이래요. 그리고 40ml 있었고, 여기다 0.1몰에다가 NaOH를 첨가했대요. 띡띡띡띡. 그랬을 때 0ml, 30ml, 40ml, 50ml 때 pH 값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자, 주의할 점은 부피가 변하니까 부피 무시하지 말고 pH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반응식 세우고 KA 값 구하고, 요거 X가 이게 똑같다고 하면은 왜 똑같아요? HPR이 하나 이온화 되면은 H 플러스 하나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X 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농도를 보면 이렇게 아까 KA 값 주어지고 0.1몰 주어진 거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 pH는 여기 초반에 0이죠. 그래서 0몰, 그러니까 NaOH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는 2.96이 되는 거고, 30ml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HPR이 이렇게 되고, 그쵸? 여기 몰수 주어지고, 몰수가 주어지고, 반응을 하기 전에 였는데, 반응을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0.004고 0.003인데 1대1로 반응하니까 없어지고, OH는 다 소비되고, HPR은 0.01몰 남겠죠. 생성된 거 이만큼이고, 그래서 pH 아까 있던 식 같고, 엑시드 분의 베이스 pKa 곱하기 엑시드 분의 베이스 비율 요거 그대로 하면은 몰수 나오고, 그 다음 pH 구할 수 있겠죠. 자, 40ml 첨가되면 어떻게 돼요? 40ml 첨가되면은 몰수 있고 똑같은 부피죠. 그리고 여기 몰수 구할 수 있고, 뭐 KW는 KA 곱하기 KB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pH는 8.8. 자, 50ml는 어떻게 돼요? 완전 가량이죠. 완전 가량이니까 몰수 0.01몰이고, 이렇게 pH 12.05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센 염기와 센 산의 적성 곡선이에요. 아까는 이제 센 산과 센 염기, 그 다음에 약산과 센 염기였고, 지금 약 염기 센 산일 텐데, 이거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완충용액이 이렇게, 아까 그래프가 밑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이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pH가 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약한 염기에다가 센 산을 넣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아까 똑같아요. 약산과 센 염기의 적정 곡선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약산에 센 염기를 집어넣을 때는 약산에 있는 부분이 완충 영역이었잖아요. 여기도 약한 염기가 있는 부분에 완충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 산이 딱딱딱딱 떨어졌을 때 완충 영역이 이만큼 존재한다. 그리고 당량점에서는 똑같이 pH가 7인데 당량점에서 여기서의 pH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당량점에서 pH는 5.27이고 나왔을 때 그래프가 확 바뀐다. 그리고 페노프탈레인을 썼을 때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약산과 약염기, 잠깐만요.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네. 약한 염기 및 센 산의 적정 곡선에서 보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다음에 나오는 게 난용성 이온 결합 화합물의 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산과 약염기는 그 아까 pH 완충 용액에서 나오니까 지나가고, 여기서 뭘 볼 거냐면
만약에 그러면은 물에 녹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난용성이라는 얘기는 물에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긴 녹는데 아주 조금 녹아. 아주 조금 녹는 거를 우리가 이온으로 가정하고 산에리를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 이온성함, 그러니까 원래는 물질 자체가 물에 녹지 않지만 완전히 안 녹는 게 아니라 조금 녹는다고 하면 얘를 녹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온화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온곱 표현식과 용해도곱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형했을 때 K 값을 구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적인 화합물 MPXQ에 대해서 평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 녹았으니까 얘가 완전히 이온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온곱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우리가 앞에서 마치 이온 화합물이 행동한 것처럼 얘를 KSP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용해도곱 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용액이 만약에 포화됐어요. 그러면 포화됐을 때는 평형에 있으니까 결국은 KSP랑 QSP랑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지 않는 거에 대해서를 아주 조금 녹았을 때의 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KSP의 값은 평형에서 얼마나 용해가 진행되지 않다는 척도가 되고 이게 결국은 포화 용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 아주 진하게 돼갖고 포화 용액을 우리가 설탕, 소금 뭐 이런 걸로 했었죠. 그래서 포화 용액에서 녹지 않는 혼합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약간 용해되는 이온 화합물들의 평형은 고체 용질과 수용액 내의 이온 사이에서 존재를 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얘예요. PbF2가 고체인데 얘가 원래는 녹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에 녹아서 아주 조금 녹았다고 치면 얘가 완전히 이온화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얘를 앞에서 여기 그 이온곱 형식으로 QSP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분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QSP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 그냥 넘긴 거예요. 이렇게 요쪽 거 왼쪽으로 넘기고 요거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똑같이 QSP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금속 황화합물도 그 일반적으로 용액성이 아주 작은 이온물들과 다르게 작용하는데, 그것은 S2-가 이온의 염기도가 매우 높고 금속 화합물의 용해 과정은 다음 두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위에는 지금 그 앞에서는 한 마리가 들어갔을 때 한 마리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꼭 얘가 이렇게 QSP가 꼭 한 마리가 들어가서 하나인데 원단계냐 1단계냐 이거 아닐 거예요. 얘네는 사연이 많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MNS가 들어가는 황화합물 같은 경우 망간이 들어간다면 황이 나타나는데 이 황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얘가 물이랑 다시 반응해. 이렇게 두 번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앞에서 말한 QSP를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냐? QSP가 KSP랑 똑같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얘는 2단계이기 때문에 MNS와 물이 들어가고 나서 S가 다시 죄송해요. MNS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되고 이 S가 다시 물이랑 반응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평형에 도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OH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염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곱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1단계냐 2단계냐를 표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탄산이 들어가서 KSP가 들어가고, KSP가 어떻게 돼요? KSP는 요거분에 요거 곱하기 5죠. 그래서 QSP, KSP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얘 똑같죠? 두 개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얘가 두 마리 들어오니까 두 번
여기 어디야 2로 표시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사연이 있는 애들이니까 얘가 아니네요. 얘도 1단계 되고 대신에 얘 황화합물 황화은이죠. 황화합물은 2단계로 간다 그랬으니까 한 번 갔다가 황이 물이랑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잠깐 보세요. 자, 그래서 1리터에 대한 용액의 몰수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그 이온결합 화합물의 이온 곱상수가 보이는데,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탄산 코발트, 뭐 수산화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벌써 사람들이 다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다 계산해 놔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뭐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평형값을 구할 수 있겠죠. KSP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황산나베는 자동차 축전지 25도씨 물 4.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100ml 용액이다. 그래서 얘 KSP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PbF2의 용해도가 요만큼이다. 그리고 KSP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에 녹으면은 황화납이니까 PbS4가 PbE 플러스가 되고, SO4 E-가 되고, KSP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이온곱 상수로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얘를 그램 퍼 밀리리터를 몰 퍼 리터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아까 100ml라고 했으니까 그램 쓰고 요거 다시 그 화학식량으로 그램 퍼 몰로 나누면 이게 몰 퍼 리터로 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개 PbSO4가 하나 이온화 되면은 하나씩 생성되죠. 하나씩 생성되니까 요거 하나 되니까 농도 똑같으니까 1.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똑같은 몰수로 될 거고, 자, 그래서 KSP는 두 개 그냥 곱하면 되니까 제곱이 될 거고 1.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풀어보면은 수산화칼륨 소색회는 모르타르 저도 뭔지 몰라요. 회반죽, 그다음 뭐 시멘트, 뭐 건축용 자재인가 보네요. 여기에 CaOH2의 용액은 저렴한 공업용 센 염기로 작용한다. 자, 물에서 CaOH2의 용해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KSP는 주어졌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녹지 않지만 다 녹았다고 가정을 하면 완전 이온화됐다고 치면은 KSP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KSP를 이렇게 표시를 줬네요. 아예 계산을 해갖고. 자, 그런데 농도가 있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평형에 도달하는데, 근데 여기는 왜 없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거의 안 녹는다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KSP가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생겼어요. NaOH2가 S와 ES만큼 생겼는데 평형에 도달해도 마이너스로 붙인 거는 무시하자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S와 ES니까 KSP는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4S 3승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얘가 4S 3승이 KSP의 농도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S의 농도는 요만큼 되는 거죠. 즉, 만약에 CaOH2가 물속에 들어가서 CaE 플러스와 2의 OH 마이너스로 됐을 때에 CA 칼슘의 농도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만큼 생긴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ES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OH는 얼마큼 생성된 거예요? 그럼 2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되겠다는 거죠. 자,
용해도로부터 다시 KSP 구할게요. 자, 그래서 그 PBF2 아까 PB2 플러스와 EF고 KSP 다시 또 주어졌죠.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를 몰 퍼 리터로 바꿀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1대2죠. 여기 얘 PBF2가 물에 원래 안 녹지만 녹으면은 완전 이온화되면 한 마리에 PB 한 마리에 F가 두 마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그 농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갖다 넣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마리가 생성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결국은 KSP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KSP로 앞에서 보면은 그 KSP로 용해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용해도로부터 KSP를 구할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 총 이온의 개수가 같은 화합물을 비교했을 때 KSP 값이 더 높을수록 용해도가 더 커진다고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화학식에 보면은 MgCO3가 있고, 지금 음이온과 양이온이 1대1이에요. 그리고 KSP가 있고 용해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대1, 1대1을 했고 1대2, 1대1 했어요. 지금 황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그냥 단일 단계라고 봤을 때 음이온과 양이온이 1대1일 때 KSP가 주어지고 용해도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KSP가 주어지면 용해도를 구할 수 있고, 용해도를 구하면 용해도가 주어지면 KS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벌써 요거를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에 미치는 공통이온 효과인데, 만약에 Na2CR5포 용액이 포화된 상태에 PbCr5포를 넣는다고 하면은 크롬 CR5포2-의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공급하겠고, 이것은 평형의 반응물질로 올라간다. 따라서 용해도는 감소하고 PbCr4는 침전될 것이다. 이거 뭔 얘기냐면,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PbCr5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원래 녹지 않아. 근데 만약에 녹았다고 할게요. 녹았는데 얘가 PB2 플러스가 되고 CR5포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녹지 않는데 조금 녹았다는 얘기는 포화된 상태란 얘기죠. 근데 녹고 나서 봤더니 이 크롬 용액에 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크롬 용액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납이 좀 싫어. 그래서 왼쪽으로 다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다가 얘 크롬 공통이온을 넣게 되면은 얘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쿠아 솔루션 안에 왼쪽으로 넣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완충 용액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공통이온이 있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 그래서 예제 이제 19.7에서 물에서 CA OH2의 용해도의 값을 계산을 하였다. 0.1몰 CA NO3 이 두 개, 그러니까 질산칼륨이네요. 질산칼륨에서 수산화칼슘 CA OH2에서 용해도 값은 얼마인가? 를 물어보는 거고, 이때 KSP 값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KSP가 주어졌으니까 용해도 값을 구할 수 있고, 용해도 값을 주어지면 KSP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초기 농도가 얘가 있었는데 용해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용해가 되는데 처음에 농도가 요만큼 있다 그랬죠. 0.1몰 0.1몰 이렇게 돼 있었고,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 S고 E 플러스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화될 거고, 자, 그리고 KSP 주어졌죠. KSP 주어졌고,
KSP는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이승을 왜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얘가 0.1몰보다 굉장히 작죠. 0.1몰보다 굉장히 작아요. S가. 그래서 우리가 그 S 값을 구할 때 0.1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요 값을 아까 0.1몰 플러스 S 2S 제곱인데 지금 여기서 0.1몰로 돼버린 거는 S가 0.1몰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지금 무시해버리자고 한 거죠.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무시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CaOH2의 값도 아주 작게 변하고 여기 칼슘에 대한 농도도 아주 작기 때문에 두 개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S 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0.1몰에다가 플러스 S인데 이 S 값이 요 0.1몰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S 값을 구하고 0.1몰에 대해서 얼마큼 돼 있느냐를 본 게 4%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아슬아슬하죠. 5% 넘어가면 좀 찝찝하다는데 4%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pH가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 한번 봅시다. 만약 pH 변화가 미량밖에 용해되지 않는 이온 화합물에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죄송해요. pH 변화는 미량밖에 용해되지 않는 이온 화합물에 용해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그 대리석 같은데 황산을 떨어뜨리면 황산이 그러니까 황산, 질산 뭐 이런 거 떨어뜨리면은 대리석이 녹아요. 똑같이 얘도 그 H3O+가 만약에 첨가를 하게 되면 약산의 음이온이 포함되고 있는 염의 용해도를 증가시켜갖고, 자 보세요. CO3 솔리드에 그러니까 원래 용해가 됐어요. 완전 용해가 됐다고 하면은 원래는 녹지 않지만 물에 용해가 됐다고 하면 CA2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로 될 거고, 얘가 만약에 용해가 되고 나서 산과 접촉하면은 이렇게 한 반응 더 가요. 한 반응 더 가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요 용액이 다시 산이랑 또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쿠아 솔루션 물로 돼요. 즉 H3O+를 만약에 여기다 가하게 되면은 알자 욕하는 요거 이온의 제거인데,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한 거죠 지금. 제거인데, 그러니까 요거의 제거인데 이것은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산을 첨가해 갖고 얘를 계속 제거해요. 얘를 제거해요. 근데 원래는 공통이온 효과는 CaO+, CA3E+가 첨가가 돼 갖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그 완충용액일 때 배웠잖아요. 그쵸? 완충용액이라는 게 공통이온을 먼저 집어넣었고 평형의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멈춰서게 하는 게 공통이온 효과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산을 집어넣어주면서 이 CO3E- 계속 생성되면 공통이온 효과가 발생됐거니 산으로서 얘를 계속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녹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탄산염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염이 원래 들어가면은 요 용액 속에 보로보로 끓게 되는데 얘가 산 속에 들어가면 녹겠죠. 그러니까 탄산염이니까.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센산의 첨가가 용해도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 균형 반응식을 이용해서 센산에 나오는 H3O+가 다음 이온 결합 화합물에 용해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여라. 그래서 브로민화납, 수산화구리, 황화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브로민화납이라 그랬으니까 PbBr2S고 얘가 만약에 녹았다고 칠게요. 실제로 녹는지 안 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녹을 것 같아요. 자, 녹는다고 하면은 PbE+가 되고 두 개의 브롬이 될 거죠. 그런데 Br은 강산인 얘의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얘랑 반응하지 않겠죠. 산과. 자, 그래서 만약에 강산에 많이 첨가가 되면은 여기다 강산을 첨가하면은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산 말고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PbOH2로 되니까 침전이 되겠네요. 이쪽은 염기를 들어야 되면 녹은 다음에. 자, 그리고 CuOH2에 2에 만약에 이제 녹으면은 CuE+와 두 개의 OH- 나오는데 얘는 약산인 H2의 음이온이고 사실 강염기이기도 하죠. OH는. 따라서 만약에 산이 집어넣으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산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될 거고 강산 첨가는 용해도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공통이온 효과로 나타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완충용액에서 했던 거에서 반응이 왼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게 OH라고 하면은 얘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다시 보는 거죠. 자, FeS 똑같죠. Fe 2가가 되고 Se-인데 S2는 약산이고 강염기인 HS-의 음이온이죠. 따라서 물과 완전히 반응해서 HS-와 OH-를 형성할 것이다. 이 두 이온들은 첨가된 H3O+와 완전히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HS-와 H3O+가 되고 H2S가 용액이 되고 H2O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쿠아라는 건 뭐예요? 지금 S-와 두 개의 H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용액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그 OH-는 이제 H3O+와 되니까 강산의 첨가가 용해도를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염기이고 강염기에 따라서 얘를 생성하고 얘가 산과 반응해 갖고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침전 형성의 예측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용해도가 적은 이온염의 포연 용액을 KSP랑 QSP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KSP와 QSP만 보고 나서도 얘가 침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그냥 딱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QSP와 KSP가 되면은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KSP가 평형 상태니까 당연히 평형 상태니까 평형 상태는 거는 반응이 그 반응물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성물 쪽으로 가지 않는 거니까 평형 상태니까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QSP가 컸어요. QSP가 크면은 KSP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것보다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줄어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전이 되겠죠. 침전. 그런데 만약에 QSP가 KSP보다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녹겠죠. 더
더 녹을 거예요. 불포화 상태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KSP와 QSP가 똑같으면 포화, KSP가 더 크다, 그러면 불포화. 만약에 QSP가 더 크다, 그러면 포화. 이렇게 봐야겠죠. 포화된 상태면 더 떨어질 거고, 불포화면 더 높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흔히 침전물을 만드는 방법을 구성 이온으로 혼합한 것이다. 예제죠. 그래서 0.1몰, 0.3몰 CaNO3 2를 0.2몰 리터, 0.6몰 NaF와 혼합하면 침전물이 상승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랑 그러니까 0.2리터, 0.06몰 요거와 0.1리터, 0.3몰 얘를 두 개를 섞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녹았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 KSP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KSP가 되어 있으니까 몰수 구하면은, 몰수만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은 몰농도 있고 부피 있고, 그러니까 몰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토탈 부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요 몰수에서 부피 는 거죠. 두 개 합쳤으니까. 그래서 몰 농도는 이렇게 줄어들 거고, F도 마찬가지죠. F도 원래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 용액을 섞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만약에 QSP로 곱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KSP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KSP를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훨씬 높죠, 얘에 비해서. 그래서 침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SP와 QSP를 갖고 결국은 뭘 하자는 얘기냐면, 앞에서 이제 그 평형에 따라서 얘가 넣으면 침전이 될 거야 안 될 거냐를, 더 녹을 거냐 안 녹을 거냐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SP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건 값 주어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주어주겠죠. 요 앞에 가로치고 요거 다 주어질 거예요. 단순히 요 밑에 있는 것만 아마 여러분들 구하게끔 할 겁니다. 자, 그림으로 예제 한번 더 볼게요. 다음 분자 그림은 탄산의 고체 위에 있는 네 가지 은, 회색이 은이래요. 그리고 탄산, 검정과 빨강의 이온 표시래요. 이렇게. 자, 고체와 평형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가? 만일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체를 생성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침전이 생길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소량의 고농도의 센산의 4일 경우, 그림 4일 경우 은이 고체의 질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3만 보면은 그 은과 탄산의 비율이 2대1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비율이 아니겠죠. 여기가 보면 하나 둘 셋, 그림 3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는 2개죠. 그래서 2대1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얼마나가요? 여기는 1대1, 여기는 0.5대1이고 여기도 몇인가요? 지금 은이 3대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KSP가 이제 32가 되겠고, 이온 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SP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그쵸? 2개, 4개를 쓰니까 16이 되겠고, 그림 2는 27, 얘는 32, 얘는 36이 되겠죠. 개수 갖고만 넣은 거예요, 순순히. 그러니까 QSP가 평행 조건이 32보다 커서 침전이 될 거고, 그림 4는. 자,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침전을 하겠다면, 이제 만약에 산을 이제 소량으로 첨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애가 다시 산이랑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용액의 Ag 플러스가 증가해서 용액의 질량을 감소할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소량의 산을 첨가하면은
얘는 더 많이 녹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자, 이게 거의 다 와가는데 이게 아마 끝 슬라이드 같네요. 지금 보니까 산성 강우량이라고 됐는데 우리가 산성비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산성비는 pH가 약 5.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물이 위로 올라가고 비가 돼갖고 떨어질 때 공기 중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빗물이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랑 자꾸 이렇게 부딪힐 거잖아요. 부딪히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순수한 비는 pH 7이 아니라 pH 한 5.7 정도 되는데 걔가 떨어지는 거와 더해서 여기 보면은 SO2와 NOx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pH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pH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과 들어오면서 토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은 더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가 되면 산성 토양이 된 다음에 얘를 다시 석회석을 넣었고 토양을 조금 알카리화 시켜갖고 보호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런 반응을 이용해갖고 타랑 시설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타랑 시설에서는 석탄이랑 석회성이랑 공기를 넣었고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막 뿜어갖고 이제 아황산 칼슘을 넣은 다음에 찌꺼기를 늘리고 굴뚝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응시켜갖고 물과 산화칼슘을 집어넣었고 이렇게 빼겠다는 얘기죠. 촉매는 자동차 촉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Ox와 CO2를 할 때 백금 촉매를 써갖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배기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것도 보겠죠. 차기온은 여러분들에서는 보나?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차기온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차기온이라는 것은 중금속 이온과 공유결합으로서 2개 이상 되어 있는 분자들과 리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우리가 12장인가 13장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가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가 있고 꼭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표시로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사각형으로 돼 있고 위에 표시로 돼 있으니까 사각상풀로 돼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심에 이제 금속 이온이 있고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음이온이나 리간드로 형성됐는데 이 리간드가 옆에 있는 꼭다리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민이 되겠죠. NH3가 되고 이게 6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차기온이라는 것은 금속 이온 금속 결합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금속이 있고 주위에 리간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기온이 있을 때의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메탈이 있고 여기 물이 삭가가 있었는데 여기 리간드가 들어가면은 리간드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치환하고 한 번 더 치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생성상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KF는 포메이션 KF니까 메탈에 4개가 있고 여기 있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건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요만큼의, 그렇죠? 요만큼의, 자, 생성된 게 요만큼이라는 거죠. 요만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4개의 암모니아가 합쳐갖고 4개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차기온 화합물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번 시간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아마 지금 수업한 거를 조금 정리해 보고 갈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9장 나가는데 이게 19장이 18장이랑 17장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거의 다 몰아서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평형 배우고 그 다음에 산염기 평형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완충용액 배웠잖아요. 이제 완충용액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써먹었죠. KSP 배웠고, 공통이온 효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배웠죠. 그래서 평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배웠었고, 완충용액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약산과 약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약산과 약염기 왜 어떻게 했을 때 pH가 변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센 산과 센 염기의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고, 적정 방법 배웠었죠.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 있을 때 적정 방법, 또는 약산과 약염기, 그 다음에 강산과 약염기, 약산과 강염기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시약 배웠었죠. 지시약 배웠었고, 그 다음에 QSP 배웠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염 중에 물이 녹지 않는 것들은 녹았다고 가정을 하고 QSP로 가정을 해서 나타낼 수 있고, QSP와 KSP를 갖고 우리가 얘가 더 녹을 것이냐 아니면 덜 녹을 것이냐 아니면 침전이 될 것이냐를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해도를 주면은 KSP를 구할 수 있고, KSP를 구하면 용해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KSP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용해도를 구하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기온이 나왔는데, 차기온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조금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 차기온도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